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온큐 이외의 양자 컴퓨팅 기업들 또는 혁신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뉴웨이브라는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이 이렇게 글자가 녹색인 제목을 가진 영상들이 이제 그 뉴웨이브 컨텐츠들인데, 오늘은 그 일환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텀 컴퓨팅 잉크라는 회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그리고 양자 컴퓨팅 성능 가속화의 대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나스닥에 상장된 유일한 양자 컴퓨팅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QCI라고 하는데요. 퀀텀 컴퓨팅 인코퍼레이티드의 줄임말이죠. 현재 티커는 QUBT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스버그라는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할 것이다 라고 믿는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솔루션인 카탈리스트, 이거는 원래 C를 쓰는 촉매라는 영어인데 이제 Q로 바꿔서 언어 유희를 한 거죠. 그래서 카탈리스트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이제 기계어 수준의 로우 레벨의 코딩을 하지 않고 양자 전문가 또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 주기 없이 모든 양자 또는 고전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최고의 계산 결과를 이끌어내는 최초의 제품, 솔루션, 플랫폼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카탈리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은 고전 컴퓨터, 양자 컴퓨터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가져와서 최고의 결과를 준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고전 컴퓨터에서도 클라우드를 통해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전 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터 중에서는 D-Wave, 아이온큐, 리게티, 큐포톤, 옥스퍼드 퀀텀 서킷 등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6개의 API를 간단하게 불러와서 복잡한 이 제약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가치는 순수한 양자 컴퓨팅에서 가까운 근미래에 얻을 수 없을 것 같고, 이 진정한 가치는 고전 기술, 양자 기술의 정교한 조합인 하이브리드 컴퓨팅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주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을 보시면은 5월 24일에 25%가 올랐고요. 6월 7일에는 33%라는 엄청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안 좋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큰 변동성, 상승 쪽 변동성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총 4가지 이벤트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고, 두 번째는 여기, 거래량이 엄청 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는 대충 알아봤으니 왜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컸는가? 첫 번째는 여기입니다. 갑자기 갭 상승을 했죠. 자, 첫 번째는 2021년 7월 15일로 장외 시장, OTC 마켓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나스닥 상장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갭 상승을 하고 이 위에도 한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근데 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갭 상승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올랐다 또 떨어지면 조금 상승한 모습으로 끝나긴 했지만 변동성이 꽤 컸죠. 그래서 2번은 뭐냐? 2번이 2021년 11월 9일에 퀀텀 컴퓨팅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QCI의 카탈리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솔루션이 BMW와 아마존 웹 서비스가 낸 문제 중에 3개 최종 후보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즉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였냐면은, 자율주행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차량에 들어가는 센서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센서들의 최적의 위치를 이제 선정을 해서 최대한의 커버리지를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여기서 탑3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종 우승은 안타깝게도 12월 초에 엑센추어가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하락장이 지속돼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이 3번이 이제 5월 24일에 25% 가량 주가가 뛰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3번이 무엇이냐? 2022년 5월 24일에 큐포톤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QCI가 무슨 회사냐? 양자 광학 혁신 기업으로 1년의 양자 광학 시스템 QPS를 개발했다. 양자 광학이라는 이런 기술을 양자 컴퓨터에 적용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 이 광자를 활용해서 양자 기술에 도입하는 이런 기술을 쓰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QCI 제품들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고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됐기 때문에 이 인수 소식을 발표하고 주가가 크게 뛰었고요. 마지막으로 4번은 최근인데 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점프를 했죠. 그래서 4번이 이겁니다. 요 밑에가 3번이었고,
그래서 4번은 6월 7일에 주가가 무려 34%나 뛰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4번은 QCI가 양자 컴퓨팅 처리 성능을 최대 20배까지 가속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퀄암플리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원래 앰플리파이가 증폭시키다라는 뜻인데 앞에 Q를 붙여서 퀄암플리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모델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은 게이트 모델과 어닐링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IBM, 아이온큐, 리게티 등이 있고, 어닐링 모델은 우리가 아는 기업들 중에는 D-Wave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120개의 변수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어닐링 모델은 400개의 변수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이 변수의 개수, 처리할 수 있는 변수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양자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의 규모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게이트 모델의 이 컴플리파이를 사용을 했을 때는 처리 기능을 5배까지 늘릴 수 있었고, 어닐링 모델은 20배까지나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 개발이 더디고 하드웨어가 좀 후지다고 해도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효능이 있었는지는 아직 증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뛰었고 34%나 주가가 폭등했었다. 그래서 이 QCI라는 기업이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최초로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흐름들을 보여왔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QCI의 좀 재무적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90밀리언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155억 원 수준의, 그렇게 미국에서는 아주 작은 기업이죠. 근데 또 이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뭐 하락장이 지속된 것도 있지만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하락장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31K 정도를 나타냈는데 뭐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매출이나 이런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투자에는 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뭐 총 자산은 한 10에서 한 13밀리언 정도 되는데 부채는 매우 적습니다. 한 7% 수준으로 뭐 재무 건전성은 좋지만 자산 자체가 너무 작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밀리언 정도로 뭐 매출은 물론 흑자도 기대하기는 아직 너무 어려운 기업이고, 뭐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어서 정보가 매우 극히 제한적인 극초창기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 QCI가 고전 컴퓨터에서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양자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퓨어 이 순수 양자 컴퓨팅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컴퓨팅에 집중하겠다라는 비전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총 발행 주식 수가 한 2,900만 주 정도 되는데 하루 평균 거래량이 3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진입하시는데 더 주의가 요하고요. 아직 확실한 파트너십이나 매출 영업이익이 없습니다. 뭐 매출 영업이익은 초기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파트너십이 아직 제대로 발표된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뭐 G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굵직한 대기업과 한 파트너십이 없기 때문에 아이온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명확한 미래를 알 수 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매우 조심 그리고 신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뭐 이런 카탈리스트나 컴플리파이 같은 좋은 혁신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이게 검증이 되면서 좀 굵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모든 기술에서 초기에는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고 그 시장의 파이가 더 크지만 이게 기술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더 커지고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양자 컴퓨팅 시장도 지금은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더 커 보이지만 점점 소프트웨어로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게 되거나 앞서가게 된다면 우리가 초기 때부터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텀 컴퓨팅 잉크라는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 컴퓨팅의 대가이고 양자 컴퓨팅 성능 가속화의 대가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파트너십이나 매출이 없기 때문에 투자에는 아주 조심이 필요하고 지금은 모니터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